네, 안녕하세요. I'm 정진우 PD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는 종선인의 시간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박종선 대전광역시 의원께서 하차 의사를 밝히셔가지고요. 오늘 좀 국민의힘 소속의 다른 의원들을 좀 섭외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제 방송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건지 그래서 오늘 일단 긴급 수혈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시고요. 대전 유성구 지역을 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죠. 저희 아힘 과거 고정 패널이 됐던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선재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서구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제가 김선재 부위원장님 SOS를 쳤잖아요. 좀 맞습니다. 나올 수 있냐. 이거 땜빵이다. 네. 기분 안 나빴어요? 고정 아닌가요? 잘하면 고정시켜준다고. 기분 안 나빴어요? 아유, 저는 어디든 나오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불러봐 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왜 박종선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안 나오신다고 할까요? 자꾸 혼내니까. 우리도 혼나는 거 딱히 없는데. 그러게요. 저도 다 봤는데요.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의외였어요. 다른 의원 한 분께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응하셨거든요. 날짜 그 시간까지 정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 딱 와갖고 못할 것 같다고 다른 사람 구하라고. 예,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번 시즌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좀 섭외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임시로 이제 선재의 임시 새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이 대전 인권센터 관련 이야기거든요. 혹시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도 관련해서 그때 기자회견 이런 거 집회 있었는데 참석하셨어요? 네, 참석도 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줘 보실래요? 네, 그 대전에는 대전 인권센터라는 이런 기관이 있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권 교육을 비롯해서 인권 홍보, 사례 수집, 조사 이런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탁을 주게 되죠. 수탁을 계속 그 지역의 모 NGO가 받게 되다가 한국 정직운동본부라는 그렇죠. 뭐예요? 정직운동본부 보도 나 있는 건데 뭐야? 한국 정직운동본부. 네, 맞습니다. 네. 거기로 이제 수탁 기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국 정직운동본부라는 곳이 평소에 인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활동을 해왔던 단체다 이런 지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거를 위탁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곳에 센터장 되신 분께서 하신 그 언행들이 상당히 좀 인권센터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느냐, 요게 지금 지역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인권하고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인권하고 그 인권이라는 단어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요? 너무 말을 안 해서. 그쵸.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추구한다라고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건 개인이 얼마든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느 기관장으로서 센터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도 보니까 월간 인권신문 발행을 중단을 했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기자한테 계속해서 뭘 수정해라 이렇게 했다. 편집권 침해죠 이런 거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강사 이렇게 할 때는 와서 나하고 면담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또 하나가 생겨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운영 안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땐 밑바탕에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얼마만큼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 인권도 내 권리도 중요하고 상대방 권리도 중요한 건데 내 권리를 위해서 내가 센터장이니까 내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집권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좌우의 인권 개념이 좀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좌든 우든 간에 그게 정치적 지향과 이런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을 바라보는 시점은 같아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너무 종교적이세요 이분이. 이거 방송 뭐 편집하시면 일단 하셔도 뭐 되는데 일단은 목사 아니에요 이분이 그 네, 센터장이 일단, 바른군 목사님이세요. 인권연구소 그 네. 대표인 김영길 목사? 네, 김영길 센터, 목사님이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직운동본부에 가면 홈페이지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인권이라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강령같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센터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다. 그 나머지는 인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좌우를 떠나서 너무 편향돼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이런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 신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4대 인권론이라는 걸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뭐 청취자께서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대략 생각이 요로 하시더라.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뭐 종교적 신념을 본인이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공공기관의 장인 거잖아요, 이분도요. 그러면은. 그럼요. 그거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거는 예전에 누가 그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얘기했다가 사과한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개인적인 신념이야. 뭐 근데 상대방의 권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침해하면서까지 내 뜻대로 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존중하는 건지 상대의 이것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지는 잘 좀 글쎄요. 이분이 혹시 그분이에요? 예전에 그 인권센터가 지금 그 삼성생명 건물에 있죠? 옛날 지금 테크노파크 건물. 예, 그렇죠. 5층에. 주차 그 건 가지고 논란 일으켰던 분이 혹시 이분이에요? 맞습니다. 이분 불행하게도 그 동일한 그분. 그 뭐 주차권 자기권은 왜 안 돼 있냐고 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주차 구역을 요청하셨죠. 뭐 관리사무소에다가 그거 요청하는 거 말고 뭐 그 비서실 대전시장 비서실에다 이거 민원을 넣었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도 그럴만한 게 이분이 또 그 지금 현 시장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 지지자 선언도 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랄까 하여튼 관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청에 바로 다이렉트로 민원을 제기하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사무처장 업무 배제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배제는 모르고 저 직원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아니 저도 보니까 지금 3개월째인가 예.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업무가 올스톱돼 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거는 하는데. 맞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 원래 교육위원회도 다달이 해야 되는 거를 분기별로 바꿔서 이제 5월 2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업무가 딜레이돼 있고 인권신문도 발행 안 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인권센터에서 일하시는 뭐 강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구성원들이 그 이전 정부 때 임명됐던 아니면 활동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인권센터야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센터장이 뭐 특별한 그런 건가? 그러다기보다 또 최근에 지역 보도에 나왔지만 따로 이제 이분이 센터장이 되시기 전에 이미 내정돼 있다는 그런 말이 파다하게 돌았고 그때 이분이 뭘 했냐면은 자신만의 별도의 이런 강사단을 또 모집하셔가지고 그걸 또 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개연성이 있냐면은 지금이 기존에 있던 강사들을 어쨌든 좀 이렇게 멀리 하시면서 본인이 양성하신 새로운 이제 바른 인권, 이분의 말씀으로 하자면은 그런 인권을 교육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이렇게 끌고 오려는 것이 아니냐. 인권에 대한 개념, 신념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럼요. 인권에 대해서 다룰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사들이 강의를 올해 들어서 파견간 건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없었다고요. 네. 예, 그리고 인권 신문 발행도 그렇고 또 뭐 그 아까 말한 무슨 위원회? 교육위원회? 네. 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인권 증진팀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사실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고 인권센터장이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 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지만 이거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시민 세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12월에 시작해서 4월이 될 때 동안 이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뭐 인권센터도 센터 인권이지만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조금 자질이 좀 의심스러운 뭐 몇 가지 좀 장면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센터장을 해임하자라고 집회를 열었던 거죠. 기자회견도 하고요. 사실 뭐 해임도 해임이지만
이 처음에 수탁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했죠. 어떤 점이 석연치 않았어요? 아,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대전시 인권센터를 수탁하는 과정이? 말씀드렸지만 이 수탁받은 분께서 선거운동 과정에 굉장히 좀 지지했던 뭐 그거야 점, 늘상 있는 거잖아요. 이쪽 파든 저쪽 파든. 그것과 함께 이제 기존에 하던 이제 그 단체가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렸는지 이런 점들. 아니 저쪽에서 그리고- 봤을 땐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럼 기준을 밝혀라고 했는데 밝히지 못하겠다는 게. 네, 저 PD님 말씀대로 물론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되긴 했지만 기존에도 이런 논란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래서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래서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안에 컨텐츠가 맞아요. 조금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거. 종교 교육에 더 아닌가. 가깝다. 사실 인권 교육보다는. 사실 이게 종교보다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그렇죠. 텐데. 종교에 대해서도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니까. 다르죠. 예전 막 중세 시대에 그럴 때나 청교도? 그렇죠. 중세 그럴 때에는 신권이 굉장히 우선이어 가지고 인간은 무조건 신의 교리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뭐 교황이 굉장히 득세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신도 중요하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중요하다 하면서 르네상스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종교 개혁 나오고? 대전에도 르네상스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 대표 김영길 이분이 바른 군인권 연구소 대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바른 군인권 연구소를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동성애가 잘못됐고 동성애로 인해서 뭔가 피해받은 게 있다면 다 신고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그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이제 전역했던 박찬주 씨 그분이 또 바른 군인권 연구소의 이사인가 하여튼 뭐 같이 계시고 하면서 이거 좀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아주 강한 의심을 합니다. 저는. 그 현재 그러니까 대전시 산하의 여러 가지 기관들, 뭐 수탁을 받는 기관들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장우 시장이 후보 시절에 선거를 도왔거나 지지했거나 이런 쪽들이 많이들 이제 그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기존 멤버들하고의 갈등 같은 것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신과 철학이 비슷한 진영이 뭐 시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좀 그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좀 그쪽 지향적 그쪽이 어디죠? 저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 민주 시민 교육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뭐 개선이 안 되면 뭐 임명권자도 또 결단을 내릴 때가 있겠죠. 뭐. 해야죠. 네, 글쎄요. 과연 결정을 내릴까요? 저는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대전시에서는 뭐 그 집회하셨을 때 이런저런 요구했는데 잘 청취하던가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좀 회의적이다.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의 이야기해라. 우리는 간다. 뭐 이래 보여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두 분 들어보셨죠? 그 라이즈 사업이라는 거 하고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현 정부가 지역 대학의 활성화를 꽤 한다라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놨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전국의 그 교수들이 반대하는 그런 연대 회의를 구축을 했어요. 그 출범해갖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충청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교수들이 연대 회의를 그 결성하고 거리로 나서기까지 했거든요. 혹시 관심들 좀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PD님이 관심 가지라 그래가지고. 아니 지역 언론에서 별로 이거 얘기를 안 다뤄가지고 네, 사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근데 반대하신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이게 저도 관심을 PD님 덕분에 관심 가지고 보긴 했는데 교수님 반대하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라이즈 사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 대학의 지원 권한의 절반 정도를 지자체에 넘겨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가장 지역 대학의 상황을 잘 아니까 같이 묶어서 잘해봐라 뭐 이런 건데, 그 일단
들었을 때 어떠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요번 정부 여러 가지 기조 중에 하나가 지역의 이런 지역에서 이런 거가 좀 기조가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 건데 뭐 듣기로는 뭐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대학이 지자체의 예속화가 되고 지자체장의 또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뭐 줄서기.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산도 결과적으로는 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예산을 줘야 되는 뭐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뭐 특별히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관련된 부서가 따로 없죠.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전시 입장에서는 좀 붕뜬 과외일 비슷하게 붕뜬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교육부가 뭔가 이런 걸 하려면 좀 지자체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 협의를 좀 한 다음에 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좀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말이 어려운데 이런 이름인데요. 말이 어려우면 대부분 입에 안 뭐든지 붙어요. 어려운 건 이상한 거야.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것 같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대학을 지원하는 뭐 권한 재정을 지역에 좀 이양하겠다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어쨌든 앞으로 사실 톡 까놓고 대전시가 뭐 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 요런 거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전에 좀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좀 앵커 기업이라 할까. 큰 기업이 어쨌든 들어오고 뭐 산업이 막 연관된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대학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혁신 그리고 청년들의 정주 여건 마련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붙으면서 요거 잘만 하면 좋겠다. 일단 처음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잘 몰랐지만 진짜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다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게.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총장님들이 같이 시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하셨더라고요. 15개. 15개, 그렇죠. 네. 반대하신 줄 몰랐고. 충남대 저기 이제 문과대에 있는 하여튼 이제 인문계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야 그거 어차피 다 공대 연구비로 들어갈 거 아니냐. 지금도 인문 쪽은 아예 그냥 바닥인데 더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고 공대 쪽도 그게 뭐냐 라이즈 사업 그게 뭐냐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지자체가 지역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지역 특화 이런 건 그런 그 철학은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지자체에 그런 대학의 역량을 뭐 이렇게 측정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서포트해줄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인적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떡하니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일단 대학 구성원들하고 지자체랑 모여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해볼게라는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제로 이 라이즈 사업 그 시범 지역 공모를 했을 때 대전시도 지원을 했거든요. 아까 맞아요. 김선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15개 대학 들과 함께 뭐 TF 팀도 만들고 또 대전시가 되게 자신했었거든요. 우리 될 거다. 근데 안 됐잖아요. 맞아요.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지원서를 봤거든요. 떨어진 곳은 지원서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못 봤는데 붙은 데가 7개가 붙었고 지원서를 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1년짜리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뭐 체계를 만들고 뭐 해봐라 뭐 이 정도 수준이라서 지자체들도 뭐 이렇게 깊이 고민할 시간 없이 썼구나 이런 생각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3주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안서 제출하는 기간이 이거 1년 내내 연구해갖고 방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주 안에 이런 제안서를 내고 거기에서 공모 그 후보 그 지역을 결정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은 전국의 30개 대학을 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서 글로컬이 글로벌 더하기 로컬인 거잖아요. 그래서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00억 원씩 지원한다는 건데 이것도 저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선정된다 하면은 많아야 한두 개 아니겠어요? 한두 개죠. 그리고 사실 200억이라고 하면 큰 대학으로 봐서는 그게 큰 돈인가 싶긴 했어요. 사실 충남대 예산을 찾아봤는데 네.
나머지 학교들은 그리고 지원 못 받는 학교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0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1,000억 하면 커 보이지만은 1년에 200억 원씩 5년이니까 충남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충남대 사례를 들면은 200억 원이 그렇게 많은 그런 뭐랄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그 김선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요즘 이 정부에서 반도체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실용성 있는 그런 학과에 집중되다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남대에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혁신안을 막 만들었대요. 대학 자체의 혁신안을.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게 뭐냐면은 국사학과랑 사학과랑 통합시킨다는 안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따로인데 아무래도 이게 통합되면은 이제 인원도 줄고 뭐 다 줄겠죠. 지원도 줄고. 그러니까 문사철이 사실 저는 좀 약간 뭐 설익은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 대전 지역에 이렇게 큰 공장을 뭐 데리고 오고 막 세우고 하는 건 사실 좀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자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스튜디오 큐브, 뭐 문화산업진흥원, 뭐 이런 등등, 뭐 오징어 게임 다 여기서 찍었다면서요. 할 거면 문사철 예술 이론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방향 자체가 자꾸 큰 산업단지, 큰 공장 뭐 이런 게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 정부안이 취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소멸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죠.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 10년 후면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대학들은 이제 고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고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라고 특성화대학 등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결과는 인서울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예전처럼 서울대 뭐 연구대 이게 아니라 아예 지금은 인서울대라고 칭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더 줄어들 때 더 이제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더 심화될 수밖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 대학들을 지금 현재 상태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지금처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도태되는 데는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몇몇 대학들은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그 대학들이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대학들의 경쟁력을 정부가 좀 높여줘서 인서울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은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뭐 좋게 생각하면 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5년 동안 1,000억이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1,000억 하고 계속해서 뭐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5년 후에 5개년 계획이라고 치면 지금 정부 안에서 보면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게 핸들링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좀 뭐 관건이겠죠. 맞아요. 예산도 이게 자체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예산이 아니라 이 초중등 고등학교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와서 임시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뭐예요? 아랫돌 빼서 윗돌 교회는 거 뭐예요? 아무튼 왜 그런 이제 그 일회성 이런 것 그 일회성 그런 정책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통합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사실 구성원들의 반대 여론도 좀 있고 이래서. 근데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 그 이진숙 총장이 이 글로컬 이거 우리 사업 따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따기 위해서라도 한밭대하고 통합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한밭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교수회에서는 무슨 통합을 그런 식으로 하냐. 통합을 하는 목적이 대학의 경쟁력과 학생들이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저 사업 따려고 통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대 성명을 좀 냈고 한밭대학교 교수회에서도 아니 그 30개 대학만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86개인가요? 그 대학들은 그냥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앞에 나서서 그런 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못할 망정 앞에 나서서 우리 먼저 따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교수분들은 이 사업을 이게 이 전체적으로 아이스도 그렇고 글로컬도 그렇고 이 교육부가 좀 졸속으로 한 거는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협의라든지 깊숙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빠르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그걸 전제로 깐다고 하더라도 할 때 그 교수들 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는 좀 이해는 가요. 왜냐면 어쨌든 대학이 사라지면 본인들 자리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분들이 통합이나 혹은 뭐 이런 글로컬이라든지 뭐 30개 대학만 살아남고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대의명분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대학들 다른 대학들 30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학들이 죽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분들도 인구 감소 등등 여러 가지 벚꽃 따라서 사라지는 대학 뭐 이런 것들 다 볼 때 그런 것들은 인정하실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그 모든 대학이 다 그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 대학들의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여러 이유들 중에 그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당 교수 그 숫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너무나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그 수도권과의 격차는 뭐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은 교육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제 환경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나서 니네 지금 안 되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렇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들 이번에도 용적률을 이제 규제 철폐 뭐 그런 개념으로 완화를 시킨다 이런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정원 채우기도 급급하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들은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는 게 뭐 반대 여론도 물론 있겠지만 전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는데 지역 거점 대학들이 이미 통합을 많이 했어요. 7군데가 했다는데 강원대는 삼척대랑 하고 부산대는 밀양대랑 하고 전남대는 여수대랑 하고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대 한밭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통합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상 뭔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본 정도 이렇게 덩치를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아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그동안 왜 자꾸 뒤처졌냐 이런 얘기 뭐 물론 그게 복합적인 이유고 뭐 대학의 잘못이나 지역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지원해보고 저렇게도 뭐 해보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면 라이즈하고 글로컬에 관통하는 게 자본 시장 경제를 대학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만 데리고 갈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잣대를 들인다면 뭐 한밭대 충남대 보면 뭐 말씀대로 지금 정원 채우기도 급급한데 언제까지 충남대 네임밸류 뭐 한밭대 네임밸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좀 덩어리를 키울 필요도 있죠.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는 이유도 뭐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역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 그 중부대학교가 이제 고향 캠퍼스를 만들면서 그 인원의 절반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 상가가 폭탄을 맞았고요. 그리고 그 추부 농협에서 많은 상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실 채권으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대학이 하나 뭐 우리가 구조조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그 경제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위해서라도 뭐 아닌 학교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래야 하는데 너무 이거는 좀 졸속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는 들기도 해요. 근데 뭐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 군불대기 한 건 좀 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그 교육은 백년지대인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긴 하죠. 근본적인 거는 손도 못 대면서.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나오는 거 보니까 누구든지 다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좀 진짜 말 그대로 백년지 대계니까 뭐 여러 분야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맞습니다.
문사철을 꼭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역 지역 이건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 이거는 지역하고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그 언론에서도 좀 더 분석하고 여러 이야기를 좀 듣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석호 기자님의 그 날카로운 이제 분석을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출처가 하고요. 아니어서. 그 대전시의 노력에 대해 한 가지만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하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이라 할 말이 많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컬 이 사업의 그 여러 주제 키워드 중 하나가 청년의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좀 헛다리 짚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좀 정치를 키우고 투자를 하고 뭐 거기서 혁신을 하면 지역에 좋은 기업도 생기겠지. 약간 이런 논리적 흐름이긴 한데 뭐가 빠져 있냐면은 노동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전도 뭐 청년들이 살잖아요. 살면서 뭔가 좀 이 노동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뷰 사업을 해서 나중에 선물로 한 곳씩 드리려고 하는데 대박. 대박. 진짜 이거 우리 지역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빠진 청년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대학이지만 청년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려면은 이 노동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좀 확실히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또 혁신도시법에 의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인재들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의 30%를 원래는 이렇게 지역 인재로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재작년 같은 경우인데 2,657명을 총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지역 인재가 27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너무 많잖아요. 예외가 뭐. 많아요. 그쵸. 석박사 학위를 가져야 되고 또 5인 이하로 모집한 직군은 지역 인재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다 예외로 빠지다 보니까 지역 인재를 채용은커녕 뭐 지금 10분의 1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물론 개혁 혁신하고 해야겠지만 대전시가 좀 나서가지고 이런 거는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을 정주시키려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꼭 좀 이제 지적해야 됩니다. 그 연관지어서 오늘 이 얘기도 좀 잠깐 지난 우리 민수기네스 때 이야기했지만은 1,000원 아침밥 이거 굉장히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됐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왜 요즘 들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회자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관심 가졌어요. 마치 막 새로운 네. 사업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난 정말 이거 보면서 기분 나쁜 게 1,000원밖에 안 주잖아요, 정부는. 응? 돈 누가 제일 많이 부담해요? 학교죠.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학식이면은 학생이 1,000원 내고 정부가 1,000원 주고 그럼 3,000원 학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행하면은 정부가 지원해서 이거 시행 안 하는 학교는 학교가 학생 복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잘하면 정부 탓, 잘못하면 학교 탓.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대전시는 왜 이런 거 지원 안 할까? 그런 계획도 딱히 없는 것 같던데. 뭐 이거 나오고 나서 뭐 여당 대표부터 시작해 여야 대표 다 가고 뭐 의원들 다 서로 광 팔고 꼴랑 1,000원 주면서 사진 찍고 하여튼 이거는 정치권에서 말씀대로 이제 한참 전부터 했던 건데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제 띄우면서 아주 그냥 톡톡히 뽑아가는 이슈죠 이게. 맞아요. 대전에서는 추가 모집한다니까 한남대학교만 시행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부담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먹으러 오면은 뭐 식자재비도 들어가지만 또 그만큼 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학교 재정이 있으니까 대전시가 오히려 뭐 청년들 많이 모은다라고 하면은 대전에서 공부하면 적어도 아침밥을 굶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딴 데 돈 쓰느니 그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 멘트 오늘 민숙이네 재탕하시는 멘트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말씀대로 제주는 이제 곰이 부리고 뭐는 뭐가 한다고. 왕서방. 왕서방이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이슈화하고 해서 막 문제 제기해가지고 확대가 됐는데 마치 지금의 거대 양당이 자신의 공인 것 마냥 하는 게 일단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일단 좀 약간 마음속에 하나에 좀 찝찝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좀 인터뷰해 보니까 아침을 사실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전체로 해서 이제 확대된 게 15억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게 돈을 쓰는 건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점심 저녁을 훨씬 뭐 더 많이 먹고 그래서 너무 좀 좋긴 좋다. 그런데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이제 이거 말씀대로
아침 말고 아침 먹는 사람보다는 점심 저녁 먹는 사람들이 많고 이왕 우리 대학생들 혹은 뭐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면 뭐 저녁을 준다든지 뭐 점심을 뭐 학교 저녁에 와서 술 먹어요. 점심에 와서 점심 괜찮다. 뭐 왔으니까 점심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대학교 부담도 크고 정치권 뭐 예산 부담이 뭐 적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뭐 사실상 좀 하려면 다른 거 좀 줄이고 이거 그 하면 대전시가 국가산단 한다고 1조 3,6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 응? 그 다음에 뭐 미래 환승센터 한다고 1,0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거고, 뭐 이런데 이거 얼마 그 점심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근데 이제 이것을 뭐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이게 뭔가를 바꿔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SOC 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그리고 뭐 예산이 한번 시작을 하면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뭐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죠. 이건 주다가 안 주는 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타지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전시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한번 시작하면 대학생 더 유치하면 좋잖아요. 뭐 더 좋죠. 많이. 그러니까 타도시에서 대전에 오면은 뭐 적어도 밥은 굶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이니까 이걸 뭐 저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좀 잘 검토해서 물론 뭐 예산이 좀 부담된다고 하면 좀 추산을 잘 해봐서 잘 가늠해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말고 점심 때 이렇게 딱 뭐 하면 저 같이 저 자취하느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던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땡큐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럼 식당 주변 사장님 아니 학교 주변 식당 사장님들은 어떡하냐 이 얘기가 또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한 거는 그 학교에도 생활협동조합이라고 꿀려진 데가 또 있거든요. 쿠프. 네, 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사실 우리 지역은 지금은 충남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런 데다 지원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들이 점심 때 밥을 먹는 거는 사실 그 다음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먹기 때문에 학교 식당에 지원해도 그게 수요가 겹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이슈일 것 같은데 점심을 주면 차라리 그 좀 돈을 좀 몇 원이라도 깎아 주자. 표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침은 하여튼 잘 안 먹기도 하거니와 충남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포함돼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아침 많이 먹냐 물어보니까 거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니까 맛이 없고 뭐 귀찮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버스 타고 와서 아침 먹어야 되니까 가까운 이 학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근데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먹고 주변에 자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 게으르고. 네. 아침에 주로 먹는 게 뭐 편의점 핫바 먹고 한다. 근데 그게 나쁘고 좋다는 건 아닌데 정책이 좀 묘해요. 아무튼 제 생각에. 하여튼 이거는 이 아이템은 하여튼 정치인들 이 사진 찍기 딱 좋은 딱 아이템이에요. 좋죠. 저는 꼴랑 1,000원 주면서 그렇게 생색 내지 말아라. 아유 염치를 좀 정치권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랑 왜 나는 역시 정치인들이구나. 대전시가 좀 더 그 선제적으로 이런 거 나서면은 뭐 정치적 이득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대전시 저 점심 줘라. 괜찮아요. 점심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3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대전시 인권센터장을 둘러싼 그런 논란과 그 다음에 라이드 사업과 글로컬 대학 사업 이거는 저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00원의 아침밥 이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 이렇게 땜빵으로 오셨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 굉장히 편한데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해왔어. 공부를 많이 해왔어. 그래서 말도 ሾሾ쇼쇼 이렇게 하셔. 너무 좋아. 고정하시죠. 고정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혹시 고정할 테니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뭘 또 딜을 해. 그냥 하면 하는 거죠. 뭐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말도 안 돼. 당 색깔이 비슷하니까 네, 그걸로 좀 퉁치면 안 될까요? 박종선, 김선재 선자도 다 들어가고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이야 워낙 뭐 공부 많이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그쵸. 활동 열심히 하는 네. 지역의 그 청년 정치인이니까 저희가 늘 좋게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있는데 국회에서 그거 했던데 거기 안 가요?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저 유호정 의원하고 저희 당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 제 3지대. 전혀 생각지 못하죠.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인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끝나고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예, 그 김선재 부위원장의 다음번 출연료 사실 저희가 다음 방송부터는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을 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PD님 페이스북이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다음 시간 민숙이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